지금 우리가 숨쉬고 걷고 살아가는 이 지구. 그런데 말이죠. 38억 년 전의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직 산소도 거의 없고 대륙은 조각조각 떠다니고 생명이 태어날 듯 말 듯 막 고민 중인 상태. 지옥 같은 명왕누대를 지나 지구는 드디어 조금 식기 시작하고 바다가 생기고 암석이 굳고 그리고 마침내 생명이 태동하려는 바로 그 시기.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놀라운 13억 년의 시간, 시생누대 이야기입니다. 시생누대, 영어로는 Archean, 고대 그리스어에서 왔고 시작, 기원이란 뜻이에요. 기간은 약 38억 1천만 년 전부터 25억 년 전까지, 긴 경우 40억 년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봅니다. 이 시대는 명왕누대 다음 원생누대 이전, 총 13억 년이나 이어졌죠. 이 시기는 지층이나 화석이 아닌 방사성 원소를 이용한 연대책정, 즉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 등을 이용해서 나눈 시대로 정의됩니다. 그만큼 오래되고 흔적이 희귀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시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구가 조금 식었고 드디어 살만해졌으며 생명이 탄생한 시대입니다. 시생누대는 통으로 보면 너무 커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아래처럼 4단계로 나눕니다. 고원핵생물이 출현한 초시생대, 광합성을 하는 세균에 출현한 고시생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생성된 중시생대, 대륙 지각이 생성된 신시생대까지 각기 성분 변화 등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각의 연류량, 즉 땅속에서 올라오는 열의 양은 지금보다 3배나 높았어요. 왜냐고요? 지구 형성 초기에는 운석 충돌, 핵 형성, 방사성 원소 분계 등으로 뜨끈뜨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 지각이 점차 굳어지고 바다가 생기고 심지어 대륙의 조각들도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형성된 가장 오래된 암석은 지금의 캐나다, 그린란드, 인도, 브라질, 서호주,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발견되는데요. 대한민국 인천 대이작도에서 25억 년 전 훈성편마음이 발견됐습니다. 한국 최고령 암석이죠. 당시 지각은 불안정했고 지각판이 존재했는가에 대한 논쟁도 치열합니다. 판구조 운동이 활발했다는 주장과 그보다는 국지적인 지각 활동에 그쳤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요. 시생누대 암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화강암, 변성 퇴적암, 그리고 녹색 편암대입니다. 녹색 편암대는 뭐냐면 화산열도와 심해분지에서 생긴 화산 퇴적암들이 나중에 지각 변성작용을 겪으면서 생긴 지층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원시 대륙의 충돌 흔적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암석엔 탄산암염이 거의 없어요. 왜냐? 바다가 너무 산성이었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엄청 녹아있었단 얘기죠. 게다가 당시 지구에는 판구조론이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 과학자들이 대격돌 중입니다. 판이 있었지만 멘틀이 너무 뜨거워서 주기가 빨랐다. 판이 없고 마구 뒤섞이는 혼돈의 지각이었다. 여전히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 지구 연구의 매력. 시생누대는 생명 탄생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왜 진화가 그렇게 늦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지구가 아직 너무 뜨거웠습니다. 고시생대까지만 해도 해양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단세포 생명체가 살기엔 벅찬 조건이었죠. 두 번째, 소행성 충돌이 여전히 잦았습니다. 생명이 막 생기려 하면 충돌. 그래서 안정적인 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려웠어요. 세 번째로 산소 부족 플러스 산성바다. 바다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산성도가 높았고 자유산소는 거의 없는 혐기 환경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항산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멜라토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없어서 산소가 조금만 생겨도 세포는 망가졌어요. 결론은 생명이 생기기 시작은 했지만 지구는 아직 웰컴 투 라이프 하기엔 너무 험난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도 어쨌든 생명은 탄생하고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시생누대 동안 등장합니다. 가장 오래된 생명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프리워, 바로 그 생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원핵생물, 즉 핵이 없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약 38에서 40억 년 전 심해 열수구 근처에서 화학 진화를 통해 생명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원핵생물, 프로캐리오트, 즉 핵이 없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아노박테리아가 핵심이에요.
이 친구들 광합성을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일대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은 산소 1%도 안 되는 초미량, 진짜 산소 대폭발은 다음 시대인 원생누대에서 일어납니다. 시생누대의 신시생대에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돌무더기처럼 생긴 생물화석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남세균이 만든 구조물이죠. 시생누대의 대기는 어땠을까요? 산소는 거의 없고 대신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득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문제, 희미한 태양의 역설. 그 당시 태양은 지금보다 25에서 30% 약했어요. 그럼 지구는 얼어붙었어야죠. 그런데 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그만큼 많아서 지구 온도를 유지해 준 거예요. 온실가스가 생명을 위한 히터 역할을 한 셈이죠. 이번엔 시생누대의 대륙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대륙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립니다. 초기에는 조그만 원시 대륙 조각들이 있었을 뿐 큰 대륙은 없었다와 31억 년 전엔 우르라는 작은 대륙이 있었고 36억 년쯤엔 발바라라는 대륙도 생겼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판게아는 아직 한참 뒤에 생겨납니다. 어쨌든 시생누대 후기로 갈수록 대륙 조각들이 합쳐지고 판구조 운동이 현대형으로 바뀌며 지구는 점점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13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는 불덩어리에서 생명 품는 별로 바뀌었고 드디어 다음 단계인 원생누대로 접어듭니다. 명왕누대에서 뜨겁게 시작해 시생누대에서 땅이 굽고 바다가 생기고 생명이 싹 텄고 이제 곧 산소혁명, 진핵생물, 초대륙의 탄생이 다가옵니다. 지구의 역사는 정말 한편의 대서사시 같지 않나요? 다음 편에서는 원생누대로 떠나봅니다.